네, 바삭한 기자들 오늘은 MBC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와 함께 슬기로운 여론조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바사삭에선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총선 끝나고 나서 네, 저희가 1년 더 됐네요. 아, 그러네요. 총선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지냈어요? 열심히 일했고 기다렸습니다. 아, 바사삭에서 연락을 주시기를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근데 사실은 저희가 4월 2일 출연을 요청을 드린 건 상당히 좀 시간이 한 달 전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뭔가 인용이 되고 만약에 대선 상황이 되면 이제 뭔가 지지도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누구를 가장 선호하나 이런 얘기하면 되겠다 했는데 아니 지금 좀 그런 얘기하기 좀 민망하고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좀 요새는 하도 헌재 이슈가 가장 이렇게 핫하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은 사실 이렇게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최근에 여론조사 못 믿겠다. 맞아요. 안 믿겠다. 음. 이런 분들 많은데 가장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명태균 씨 관련된 뉴스 보도가 이어지면서 데이터 전문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론조사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때는 이 너무 시대가 끝났다. 조작이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된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풍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여론조사를 안 믿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뒤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막 오르고 막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막 50%가 넘는다 뭐 이런 조사 나오면서 아니 이게 조사 도대체 맞는 거냐 여론조사가 아니라 조작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절망적이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론조사 기사가 나오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상식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뭔가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을 종합하는 거니까 보통은 상식선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보통 이제 유튜브 세상에서 사시는 분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상식적인 여론조사를 오히려 조작됐다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론조사는 그냥 우리 선에 이제 상식을 확인한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때문에 뭔가 일희일비를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또 열심히 또 신뢰성을 가지고 맞아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일부에서 악의를 가지고 뭔가 조작하거나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게 뭔가의 대단한 기술인 양 사람을 이제 홀리는 거죠. 홀리는 거를 이게 이제 뉴스로 계속 다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 좀 우리 한번 볼까요? 12.3 계엄 이후에 이제 여론의 추이가 쭉 이제 이동이 됐잖아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2번의 변곡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2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변곡점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 두 번째 변곡점은 1월 넷째 주거든요. 네. 언젠지 아시겠죠, 다들? 뭐 12월 둘째 주면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한 시점이고 그쵸. 두 번째는 1월이면은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때쯤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1월 19일은 1월 셋째 주거든요. 근데 1월 넷째 주에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주 정도 약간 수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부지법 난동을 한 뒤에 뭔가 여론이 크게 바뀔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한 주 정도 설 연휴까지 약간 좀 묵혀졌다가 그 이후로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요즘은 설 명절 민심 변화 없다, 뭐 추석 명절 민심 변화 없다 했는데 이번엔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뭔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견을 바꾸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셨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 그래프 모양을 보면 국민의힘이 1번과 2번 사이에서 이렇게 확 치솟았다가 다시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쭉 완만하게 떨어지고 네, 있죠. 완만하게 네. 떨어지는 게 이제 2월 정도부터 이거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그 아래에 있는 이 회색 선을 같이 보시면 그거는 이제 좀 거울 모양을 된 것처럼 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모양 자체는 그러니까 꼭 반전된 것처럼 생겼는데 이건 결국 뭐냐, 그러니까 없음 모름이 국민의힘 쪽으로 갔다가 다시 없음 모름으로 오고 있다 이런 거니까 결국에는 이 없음 모름이 증가한 분만큼 국민의힘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은 빠진 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지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념
별로 중도층이 어떠냐 이런 것 때문에 이념별로 나눠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중에서. 근데 이제 중도층에서 많이 빠진 거죠. 네. 근데 중도층의 움직임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1번과 2번 사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치솟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1월 말 서부지법 이후에도 중도층은 좀 지지부진했어요. 약간 평행으로 보이는 1번과 2번 사이에 약간 이제 멈칫멈칫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좀 평행으로 움직이다가 2월 넷째 주가 돼서야 이제 푹 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다시 복기를 해봤더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육성이 공개된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밀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게 공개된 시점인데 사실 이게 막 한 방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막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옥중으로 방문해서 거기서 메시지를 막 전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2월 내내 있으면서 약간 피로감들이 쌓였던 거 아닐까. 그러면서 중도층이 2월 말에 이제 확 마음을 조금 돌아선 거 아닐까. 근데 여전히 평시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에 들어서는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댓글로 이거 425개 조사를 네. 좀 비웃는 분이 계신데 네. 이거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이게 미니멈 42만 5천 명을 조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조사 하나당 보통 1,000명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 1,000명씩 조사한 조사를 425개를 종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가 찍혀 있는 점 하나가 조사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중도층 따로 떼서 보지 말라, 뭐 TK 따로 떼서 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샘플이 작아지면 오차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뭐 10%포인트 이상으로 오차 범위가 커지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봐야 뭔가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의 설명입니다. 이게 400개라고 400명을 조사한 게 아니라는 점 네. 이제 그거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여론의 지평이 좀 다르다. 뭐 일부에서는 이게 뭐 비등비등하다라는 표현까지 맞아요. 쓰고 어쨌든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 이렇게 사람들 많이 이제 거리로 나오면서 아스팔트 구구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 몸집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론조사는 좀 어때요? 근데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조사를 볼 때 이게 기계가 묻는 ARS냐 아니면 사람이 묻는 전화 면접이냐를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전화 면접보다 ARS가 좀 정치 상황에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화 면접이 아예 영향을 안 받는다는 아니지만 정치 상황이 막 흔들렸을 때 여론조사가 많이 흔들리는 쪽이 ARS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게 여론조사냐 이렇게 화를 냈던 그것들은 보통 ARS라고 한 ARS 조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론조사냐 뭐 여론조사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긴 한데 뭐 지난 연말에 뭐 윤 대통령 지지율 50% 넘어서고 뭐 탄핵 반대가 막 높게 나오고 막 이랬던 거 다 ARS 조사인데 이 ARS 조사가 약간 더 튀는 이유가 정치적 고관여층이 더 많이 잡히기 때문이라고 보통 설명을 들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고관여층이라는 게 정치에 관심이 많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지금 더 화가 난 사람들.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이제 고관여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관심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화가 많이 난 분들을 고관여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화가 났으니까 뭔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여론조사에 응답도 해야 되고 내가 여론조사가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더 감정적으로 기쁘고 그게 훨씬 크신 분들인 거죠. 근데 이제 발표되는 여론조사 10개 가운데 8개 정도가 ARS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 중에 10개 중에 8개는 ARS라는 거고 또 ARS에서 나오는 결과 자체가 상당히 좀 놀랍기 때문에 그게 더 확대 재생산이 크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기관이 사실은 코프라라고 아시아투데이랑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그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ARS로 아시아투데이로 의뢰한 탄핵 심판에 대한 기대 조사를 보면 탄핵 인용이 51%, 각하 24%, 기각 22%가 나와요. 네. 근데 여전히 이게 약간 좀 그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서서 거의 60%까지 갔던 그 조사인데 그 조사에서조차도
탄핵 인용이 51%가 과반이 넘는다. 그리고 제가 쭉 조사를 봤을 때 적어도 인용과 기각 각하의 그 비중이 뒤집힌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탄핵의 인용이 높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건 좀 무리가 있는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어느 한쪽에 약간 성향이 조금 들어가 있다. 혹은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곳은 약간 좀 이런 곳이야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조차도 51%로 과반이 넘는데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항상 올타임 레전드인 갤럽에서도 살펴봤는데 지난주 25일에서 27일에 자체 조사한 걸 보니까 탄핵 찬성이 60한 대 34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뭔가 탄핵에 대한 의견이 막 크게 변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는 이 60과 30 이거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 흐름은 그대로 갔다. 그대로 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너무 여러 개를 보고 ARS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크게 출렁인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80대 15 정도여서 이제 크게 찬성 여론이 높긴 했지만 지금도 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보니까 뭐 기각 각하도 계속 물어보긴 하네요. 맞아요. 계속 물어봐요. 물어보긴 하는데 이거 재밌는 점이 하나 더 있는 게 기각 각하를 아예 대놓고 주장하는 그런 매체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조차 차기 대선 주자의 선호도나 뭐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한동훈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요. 근데 12월이나 1월 초까지는 안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2월부터는 한 번씩 이렇게 넣기 시작하더니 요즘 거의 매번 물어본다. 그래서 저는 좀 그게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시면서 왜 차기 대선 주자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럼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던 조사인데요.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고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ARS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 이후에 나온 조사죠. 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9.5%를 기록을 해서 거의 과반을 찍었고요. 김문수 16.3%, 홍준표 7.1%, 한동훈 6.7%, 오세훈 4.8% 순이었습니다. 네. 자, 이 조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약간 박스권이 깨졌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30%대 그리고 리얼미터와 같은 ARS 같은 경우는 40%대를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 뭐 거기 중반을 벗어나지 못한다가 있었는데 49.5를 찍으니까 이건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변곡점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올해 금요일에 나오는 갤럽과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갤럽을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오래 조사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정치 여론조사를. 네. 네, 이 여론조사 갤럽에서는 아직 30% 중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30%에서 40% 사이에 갇혔다. 뭐 이렇게 됐는데 2017년하고 또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상황이 네. 비슷하니까. 2017년 데이터를 봤더니 선고 바로 전주에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 지지율 합치면 50% 중반대였거든요. 55%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낮은 건 확실히 맞고 그러면 그때 있었던 그 20%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뭐 이것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후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딱 독보적으로 좀 앞서서 나가고 있고,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굉장히 잘게 나눠서 가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물론 여권에서는 어쨌든 김문수 장관이 1위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전체가 몇 명 정도 돼요? 지난해 11월 이후에 누구를 제일 선호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등장하는 정치인만 42명입니다. 42명이요? 네. 원래 이렇게 많나요? 원래 이렇게 많기는 한데 대선에서는 많기는 한데 지난 대선 때도 저희가 3년 동안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그때 55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3년이잖아요. 3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정치권에서는 강산이 10번은 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6개월 전으로 잘라보면 10명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선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도 42명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월부터 봤을 때 42명인 거죠. 그러니까 워낙 시계 제로기 때문인데 사실 민주당도 21명,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도 21명으로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약간 불안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뭐 선거가 4일 날 있고 뭐 인용이 거의 뭐
그렇겠지 하지만 어쨌든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덜 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누가 되느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텐데 지난 6월 이후에 나온 이제 55개 전화 면접으로 한 여론조사를 이제 하나하나 좀 찍어봤어요. 네. 그림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따로 뭐 여론으로 뭔가 분석을 한 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만 보면 돼서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세요. 네. 그러니까 흐름만 보시면 되는데 맨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고 없음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붉은 게 김문수고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세 정치인의 지지율은 붙어 있어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같이 뭐 선처럼 이렇게 붙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하자면 최근에 뭐 오세훈 시장 토호제 이후에 지지율 떨어진다. 뭐 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와 역전됐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김문수 장관을 제외하고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고만해서 이렇게 맞아요. 뭐 이렇게 등락이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추이로 봤을 때는. 네, 김문수 장관도 지금 감소세기 때문에 곧 같이 도토리 키재기의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 정당 지지도도 1월 4주 이후에는 계속 감소세였잖아요. 국민의힘이 설 연휴 피크 이후에 김문수 장관도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올라야 되는데 다들 네. 비슷비슷하잖아요. 아무도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가 올랐습니까? 없음. 모름. 지금 저 금색선 네. 이 없다 지지 후보가 없다 2층인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군소 후보들도 쭉 뒤에 있는 거고요. 있지만 이제 그분들은 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고 다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후보보다 더 낮은 분들인 거죠. 네. 근데 2월 들어서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줄어들고 이제 없음은 늘어났는데 이게 대선 관련한 보도도 2월 들어서면서 많이 줄어든 게 하나의 이유기도 하죠. 이제 대선 후보보다는 도대체 탄핵 선거 언제 나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을 준비하는 이제 비밀 캠프들에서는 이 비율이 높다면서 이제 결국 탄핵이 인용되면 이거를 결국엔 국민의힘 후보가 흡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번 대선 해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가져갈 네. 표야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지만 이분들이 다 거기로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 분석에서 봤을 때 없음 모름이 이제 한 25%에서 30% 사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냐라고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알 수는 없는 거죠.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을 누군가 지지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쯤 누구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저기 이념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진보층이나 보수층에서 따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진보나 보수라고 본인들이 응답한 사람 중에서 아직 뭐 지지 후보가 없다고 한 사람은 15% 안팎이고 중도층은 20에서 30%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환산하면 25%가 지금 모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5% 정도는 진보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확률이 희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져봤자 최대로 가져가봤자 20%포인트 정도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 대결을 했을 때 그러면 승산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살짝 조금 모자라는 상황에서 비등비등 할 수는 있으나 지금 딱 숫자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있는 숫자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패널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제 이길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아무리 봐도 뭐 판이 대세가 다 기울었다 하면 투표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올 수도 이 있죠. 모르겠다 없음이라는 이 보수 지지층들이 아 이거는 뭐 판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 투표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시던데요. 근데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 크게 관계없이 투표장에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분들이 다 투표를 포기하신다 이런 건 아닐 텐데 마지막까지 고민을 조금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없음 모름이 좀 끝까지 조금 많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 비중이 제가 보기에 중도층 20%가 지금 모름인데 이분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러면 뭐 지난번하고 비슷한 상황이 비슷한 지지율이 되거나 아니면 저는 만약에 이번에 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된다면 아예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장슬기 기자가 좀 최근에 이거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항이 있죠. 최근에
어떤 비밀 캠프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최근 조사에서 TK에서 우리 지지율이 올라서고 있다. 누구를 이겼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의 비밀 캠프에서. 그 국민의힘 두부 후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브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지역별로 나가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100명밖에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100명 갖고 오차 범위를 계산하면 10% 포인트를 훌쩍 넘어섭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10% 다들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근데 10% 미만에서 네. 100명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의미 없는 일이다. 네, 내가 169.9거나 170.1이거나 170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이거는 좀 비교를 따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앞서 나가는 중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변화하고 있는 중이어서 여러 조사가 그렇게 나왔으면 아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 조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좀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다. 지금도 들어오기 전에 다른 타사 TV를 보고 있는데 뭐 따로 이렇게 꺼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TK, 뭐 충청 막 이런 게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결과를 왜곡하는 해석일 네,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난 총선 때는 이제 여론조사 종합하는 여론M을 운영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좀 준비 좀 하고 있나요? 어때요? 지난번에 저희가 거의 400만 명 넘게 방문을 해서 추가 트래픽 비용만 거의 몇백만 원을 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이번에도 그런 걸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은 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태균 씨 관련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져서 이걸 보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하고 있고요. 정당 지지율이랑 뭐 이런 부분은 곧 오픈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오픈하면 제가 여기저기 광고를 많이 할 테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바사삭과 여론엠에 부탁드립니다. 여론M 열심히 하고 있는 MBC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였고요. 바삭한 기자들 MBC 장슬기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